안녕하십니까, 이태일입니다. 지금 광동의 공임은 매우 낮습니다. 아직 광동으로 공장 일을 하러 오지 않은 분들은 절대 나오지 마세요. 많은 공장들은 이미 인원을 채웠고 지금은 일부 인원만 보충하는 상황입니다. 불법 인력 중개업자들이 임금이 높다고 말하며 당신을 속여 끌어들이려는 말을 절대 믿지 마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미 광동에 발이 묶여 있고 길거리에서 노숙하며 수입도 없고 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절대 더 이상 나오지 마세요. 만약 이미 광동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현재 수입도 일자리도 없는 상태에서 잠시 버티려는 상황이라면 시거에게 가서 확인해 보세요. 동관으로 일하러 오려고 하는 분들은 꼭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은 연초에 동관에 갔다가 일을 찾지 못하고 지금은 집으로 돌아가는 농민공들입니다. 동관에는 쉽게 할 수 있는 일에 월 8,000위안에서 1만 위안을 버는 곳이 널려 있는 게 아닙니다. 시급 14위안에서 15위안 정도가 일반적이고 설령 시급이 20위안이 넘는 일자리라 해도 하나의 자리를 두고 수백 명이 경쟁하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주광 삼각주 지역은 한때 세계 제조업의 심장으로 불리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공장 가동 중단과 노동자 실업이 이어지면서 거리에서 과거와 같은 활기는 찾아보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동관은 광주와 심천에 이어 광동성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로 밀집된 제조업과 대규모 노동 인구를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렸던 대표적인 산업도시입니다. 과거에는 퇴근 시간이 되면 공장 앞마다 사람들로 가득 찼고 오토바이와 보행자들이 주변 식당과 거리 시장을 메우며 도시 전체가 활기로 넘쳤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풍경은 이제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현재 거리 곳곳은 한산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으며 문을 닫은 상점들이 늘어서 있는 장면이 도시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선전 용화 자동차 터미널입니다. 앞으로 3일 후면 운영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예전에 삼화 노동자들이 모이던 곳으로도 알려져 있고 2002년에 지어져서 20년이 넘은 곳입니다. 저쪽 계단에는 사람들이 빼곡히 앉아 있습니다. 처음 와서 누가 여기가 터미널이라고 말해주지 않으면 그냥 인력시장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전부 일자리 찾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이런 인력시장들이 이제 문을 닫게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온라인에서도 여러 말이 나오지만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저도 한번 직접 가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직 일하러 나오지 않은 분들은 절대 나오지 마세요. 제가 대신 겪어봤습니다. 올해는 일자리가 없습니다. 저는 설 연휴 6째 날에 나왔는데 지금까지도 아직 일을 찾지 못했습니다. 현재 동관 지역 정규직 임금 수준을 보면 중소형 공장이나 규모가 작은 공장, 그리고 잔업이 적은 경우에는 월급이 보통 3,000에서 4,000위안, 즉 3,000위안대 정도입니다. 규모가 조금 더 큰 공장도 대략 4,000에서 5,000위안 수준이며 6,000위안을 넘는 공장은 매우 드뭅니다. 주간 근무. 앉아서 하는 일. 또 이 교대네요. 서서 일해야 하는 금속 공장이에요. 고향에서 광동까지 와서 수백 개 공장을 찾아봤는데 전부 주야 이 교대이거나 CNC 플라스틱 공장이라서 도저히 버틸 수가 없습니다. 정말 방법이 없네요. 결국 여기서 한 공장을 골라서 일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선전 동관 수저우 등지에서 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았고 베이징, 상하이 저장 등 대도시의 공장들도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더 이상 채용을 하지 않고 있으며 지금은 제조업이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장에는 주문이 없는데도 직원들의 임금은 계속 지급해야 합니다. 많은 사장들은 공장을 아예 팔고 싶어 할 정도입니다. 공장이 가동되지 않아도 임대료는 매일 수만 위안씩 나가고 막상 다시 가동하려고 하면 직원들은 이미 대부분 떠나버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봐요.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실업률이 이렇게 높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시대가 한 사람을 도태시키는 데는 아무런 예고도 필요 없네요. 보세요. 이렇게까지 불안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맙소사, 이렇게 이른 아침에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습니다. 오랜만에 매출 상황을 공유합니다. 오늘이 올해 들어 가장 안 좋은 날인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5시 22분인데 사장님들 지금 매출이 얼마나 나오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2,000위안도 못 팔았습니다. 임대료가 19만 위안인데 2,000위안밖에 못 팔았어요. 4,500위안은 돼야 겨우 본전인데요. 여러분 상황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 가게에는 총 47개의 테이블이 있습니다. 모든 테이블을 제가 직접 닦았습니다. 이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음속에는 아쉬움도 있고 무력감도 있고 미련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해방감도 있습니다.
광주에 거주하는 한 체제 내 인사는 해외 중국어 매체를 통해 2025년 봄 동관을 다시 방문한 경험을 전했습니다. 당시 시각은 오후 5시로 과거라면 퇴근 인파로 가장 붐비는 시간대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목격한 것은 텅 빈 거리와 거리에 멈춰선 채 움직이지 않는 화물차들, 그리고 대규모로 문을 닫은 상점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많은 거리에서 사람을 거의 볼 수 없었고 가게나 가공 공장만 있을 뿐 정작 사람이 없어 매우 썰렁한 분위기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모습이 지난 10여 년간 기억해온 도시의 풍경과는 뚜렷한 대비를 이룬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공장은 사라지고 노동자들은 떠났으며 식당과 상점에는 손님이 없어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결국 요식업과 소매업 종사자들까지 연쇄적으로 도시를 떠나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또 다른 광주 지역 근자재 인테리어 업종 기술자 역시 유사한 체감을 전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신이 거주하던 지역에서 많은 이웃들이 잇따라 이사를 떠났고 그 결과 주택이 대거 비어있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고향으로 돌아간 옛 동료들 역시 비슷한 상황을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고향 역시 인구가 눈에 띄게 줄어든 상황이며 현재 사회 전반이 전반적으로 심취된 분위기에 휩싸여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정말로 체감했습니다. 지금의 경제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지요. 이 건물 보이시나요? 옆에 있는 건물도 마찬가지로 각각 54층입니다. 저는 54층부터 1층까지 걸어 내려왔는데 총 1만 5천 보가 넘었습니다. 이렇게 한 칸 한 칸 텅 빈 집들을 보니 마음이 참 씁쓸합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이미 도태된 사람들 중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같은 상황에서는 자식에게 뭘 보여줄 생각도 하지 마세요. 자기 아내라도 도망가지 않으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정도입니다. 한때 번화하고 가게를 구하기도 어려웠던 남성 터미널이 이렇게까지 쇠락해버렸습니다. 동관의 유동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퇴근 시간을 제외하면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이고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 텅 빈 거리로 돌아갑니다. 노점상들이 지나가는 사람보다 더 많아서 마치 홀로 지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해산됐습니다. 심천 보경에 있는 이 반도체 회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공장 부지 면적이 수만 평에 직원이 수천 명에 달하던 대형 공장이었는데 주문 부족으로 결국 해산되었습니다. 직원들에게는 N+1 기준으로 보상이 지급되었습니다. 오늘 기분이 정말 너무 복잡합니다. 한때 불산에서 가장 잘 나가던 사에스 매장이 이렇게 문을 닫을 줄은 몰랐습니다. 예전에는 매출이 한 달에 2천만 위안을 넘길 정도로 정말 대단했는데 지금은 갑자기 폐업해버렸고 이제는 혼다 주차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장면을 보니 마음이 너무 복잡합니다. 저는 이 매장에서 10년 넘게 일하면서 성장도 하고 많은 것을 배웠고 늘 이곳이 불산에서 가장 최고이고 가장 잘 나가는 매장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게 변해버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미 장비 회수팀이 와서 이 재단기 같은 기계들을 몰래 창문으로 끌어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보세요. 직원들은 아직도 여기서 임금을 기다리고 있는데 기계는 이미 다 옮겨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습니다. 절대 못 받습니다. 내 기계 왜 가져가요? 내 월급 아직 못 받았어요. 내 돈 여기 있다고요. 가져가지 마세요. 다시 가져와요. 내 월급 여기 있다고요. 지난번에 회사랑 사장한테 말해달라고 했잖아요. 당신이 사장 아니에요? 저거 좀 막아줘요. 안 돼요. 너무 위험해요. 그럼 저도 같이 내려갈 거예요. 이전에 심천의 한 공장에서 근무했던 노동자는 현재 제조업 현장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그는 지금은 많은 공장들이 잔업을 하지 않고 주말에도 가동을 하는 곳이 거의 없다며 기업들이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온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노동자는 지난해 4월 퇴사한 이후 수개월 동안 안정적인 일자리를 거의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해 말에는 임시직이라도 구해 설 명절을 대비하려 했지만 채용 시장이 크게 위축된 것을 체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예전에는 임시직을 구하기 쉬워 인터넷에 구인 공고가 많았지만 지난해에는 채용을 진행하는 공장을 거의 찾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그는 5, 6일 정도의 단기 일만 수행할 수 있었고 설이 가까워지면서 기업들이 주문 자체를 받지 않게 되는 상황도 발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술직 노동자로서 그의 수입은 원래 비교적 높은 편이었지만 현재는 한 달에 7, 8천 위안 혹은 5, 6천 위안 수준도 이미 낮은 임금으로 느껴진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특히 가정을 부양해야 하는 동료들의 경우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서 이를 지속하기 힘든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항주 취업 환경이 얼마나 안 좋은지 말씀드리자면 정말로 무작정 항저우에 와서 일자리를 찾지 말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제 대학 동기 한 명이 영상들을 많이 보고 항저우에 기회가 넘쳐난다고 생각해서 오퍼도 못 받고 집도 구하지 않은 채 집만 들고 바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떨까요? 이력서를 수백 군데에 넣었지만 읽고 답 없는 게 일상이고 가끔 면접을 봐도 주 6일 근무이거나 급여가 터무니없이 낮습니다. 지금은 제대로 된 거처조차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단기 임대방을 구해 살고 있고 매일 불안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자는 상태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건 정말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매일 일하고 또 일하고 또 일하는데 결국은 여전히 가난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일했는데도 결국 가난하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일을 안 하는 게 낫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툭하면 직장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지금 고향이 그렇게 살기 쉬운 곳인 줄 알아? 고향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능력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야. 밖에 숲이 그렇게 넓어도 새 한 마리 못 잡는 사람이 고향의 작은 언덕에 가서 토끼를 잡을 수 있겠어? 가능하다고 생각해?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많네요. 또 한 공장이 문을 닫았고 수천 명이 다시 실업 상태에 놓였습니다. 올해 광동 동관이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정말 적습니다. 오늘 아침에 밥 먹으러 갔는데 식당 사장도 올해는 사람이 너무 없어서 손님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동관 쪽 많은 공장들이 이미 채용을 중단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창안 지역의 몇몇 대형 공장은 오늘부터 채용을 멈췄고 일부 소형 공장만 인원을 구하고 있는데 그것도 남녀 비율을 맞춰서 예를 들면 여자 2명에 남자 1명씩으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광동으로 오지 않은 분들은 반드시 상황을 잘 확인한 뒤에 오세요. 아무 준비 없이 왔다가 곤란한 상황에 빠지지 마세요. 다들 저를 가장 돈을 흥청망청 쓰는 부잣집이세라고 하더라고요. 태국 음식점 3개, 바비큐 식당 하나를 열었는데 전부 망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산골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노력해서 여기까지 온 거지 여러분이 말하는 것처럼 부유한 집안도 아니고 돈을 막 쓰는 사람도 아닙니다. 제 두 손으로 벌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흥했다가 또 여러 번 실패를 겪었습니다. 지금 이 가게는 완전히 정리 중이고 오늘이 정리한 지 3일째입니다. 전체 매각 기간은 총 5일입니다. 별일 없으면 곧 큰일이 날 것 같습니다. 이 매장은 설 한 번 지나고 돌아오니 가격이 바로 50만 위안이나 떨어졌습니다. 결국 사장도 버티지 못한 거죠. 이 매장 보세요. 얼마나 잘 꾸며져 있는지. 실내 면적이 150제곱미터이고 야외 공간만 해도 120제곱미터나 됩니다. 어느 방향에서든 눈에 잘 띄고 멀리서도 음식 냄새가 날 정도입니다. 게다가 간판도 크고 눈에 잘 들어옵니다. 위치도 아주 좋습니다. 바로 맞은편이 공원이거든요. 업계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소비 부진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소득 증가 둔화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16개 산업 가운데 광업, 공공서비스, 정보기술 서비스업만이 임금 증가율이 GDP 성장률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대부분 산업에서 소득 증가가 경제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와 함께 노동시장 역시 전반적으로 위축된 모습이 이어지고 있으며 청년 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조사에 응답한 사람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현재의 취업 환경이 이전보다 더 어려워졌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저히 못 버팁니다.
또 하나의 4,000제곱미터 규모 슈퍼마켓이 1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 작업자들이 철거 중인데 필요한 물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입구에 들어오면 4m 길이의 담배 주류 진열장이 있고 필요하신 분은 직접 와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바퀴 달린 쇼핑카트는 100대 넘게 있고 쇼핑 바구니도 300개 이상 있습니다. 현장에는 2.5m 높이의 진열 일체형 냉장 목재 진열대도 10여 대 있고 20m가 넘는 사기둥형 선반도 전체 매장에 설치되어 있으며 200세트 이상 됩니다. 지금은 전부 포장해 놓고 가져갈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쇼핑몰 장사가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한 팔로워가 여기 매장 위치를 한번 보라고 해서 와봤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둘러보니 임대료와 각종 부대 비용이 꽤 높은 편인데 평일에는 유동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만족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밖에 나가서 공장들을 좀 둘러봤는데 솔직히 상황이 정말 안 좋습니다. 직접 나와서 보니 지금 경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기계 2대 돌릴 때만 해도 정말 바쁘게 일했었는데요. 오늘 3곳의 공장을 돌아봤는데 모두 기계 가공업체였고 전부 폐업한 상태였습니다. 대략 알아보니 공통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금 흐름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고객 쪽에서 대금을 받지 못해 결국 임대료도 낼 수 없게 된 상황이라는 겁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